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날 이런 세미나 자리 오시는 분들 참 존경합니다. 예, 특히나 아침에 참 일어나기 싫고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오프닝을 맡은 이유는 아마 자바 쪽 관련된 것들 이제 에반젤라이징 관련된 걸 좀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오라클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세미나에서 온라인으로 듣는 경우보다 이제 직접 가서 참여를 하고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자바원이나 이런 거를 거의 매년 가다시피 했는데 저는 솔직히 가서 세미나를 듣는 것들은 그냥 온라인에 전부 VOD로 올라오니까 그거 이제 들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끝나고 스피커들이랑 이렇게 5분, 10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기 강사들은 다 가가지고 막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뭐 물어보고 한마디라도 해보려고. 근데 그 자리에서 얘기 나오는 것들이 참 짧은데 제 안 되는 영어 실력 가지고도 이거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싶은 걸 굉장히 많이 느낄 수가 있어서 그런 자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자리도 제가 여러분께 인포메이션을 갖다 이렇게 전달해주고 그러는 것들이 아니라 제가 그래도 95년도서부터 자바를 했었으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겪어오면서 느끼고 또 제 친구들인 다른 자바 챔피언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그래도 한 20년이 넘었으니까 꽤 많이 쌓여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제 축적된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 조금 더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예, 그러려면은 그냥 아무 질문이라도 좋으니까 이제 뜬금없이라도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한 분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을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분이 계신데 저 앞에 계신 분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자, 제가 드릴 질문은 이겁니다. 이거 잘 안 되네. 잘 안 되는군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바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바는 제가 지금 실제로 개발하면서도 사용하고 있는 언어이고 네. 저한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와, 멋진 말씀이신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시고 저도 여태껏 먹고 사는 게 이걸로 먹고 살다 보니까 저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되면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저는 답변이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다 이러세요. 아니 여기 이제 나이 좀 있으신 그런 엔지니어 분들도 되게 많은데 다 자바가 뭡니까라고 물어보면은 답변을 거의 못 하세요. 네. 답변 바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생각들이 없어지는데 제가 이렇게 봐온 것들은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분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자바를 접했던 건 프로그래밍 랭귀지였어요. 예. 근데 시간이 이제 생기고 난 다음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죠. 제가 개인적으로 스타워즈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걸 이제 PT로 굉장히 여러 번 써먹은 적이 있었는데 스타워즈 시리즈 잘 모르시는 분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자, 기업에서
제가 스타트업 테크놀로지를 강의할 때 그 이 테크놀로지가 변해온 20년간을 갖다 총 정리를 해서 이 스타워즈 에피소드 1서부터 8편까지로 해가지고 쭉 PT를 만들어서 그거를 MS라든지 써니라든지 오픈소스 쪽 관련된 걸 전부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PT가 쫄딱 망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이 스타워즈를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쫄딱 망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 비중을 줄이면서 그 한 장만 이제 좀 집어넣어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바는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랭귀지적인 측면에서의 자바라는 게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플랫폼 성격의 자바라는 것들. 이 두 가지 성격들이 양면적으로 좀 갖고 있는 거지 않나. 예, 저랑 뗄 수 없는 예? 이놈은 랭귀지이자 플랫폼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싶어요.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처음 접했을 때 자바는 1점대 버전이었습니다. 예. 지금 자바 버전이 어떻게 되죠? 지금 자바 버전 어떻게 되십니까? 아하하하. 자, 오라클 분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자, 오라클 담당자분 다 외면하고 계시는데. 자, 지금 자바 버전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공식적으로. 네? 아, 답변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 공식적인 버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11 버전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 게 자바 버전이 1.0 나오고서 그 다음에 1.1, 1.2, 1점대의 변화만으로도 거의 한 5, 6년을 갖다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자바 5서부터 해가지고서 이제 버전 리리즈가 굉장히 크게 변모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클로저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게 제가 그 이메일을 찾아봤더니 이제 제가 그 챔피언이 되고 나서 대략 그때 한 10년 걸려서 자바 8에 처음 클로저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스펙 하나가 들어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이제 거의 한 10년이 걸린 거죠. 그 굉장히 그런 시간들이 많이 흐르면서 얘가 그 단순하게 이제 랭귀지, 프로그래밍 하는 랭귀지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다방면에 이것들이 이제 포팅이 되고 쓰여지고 하면서 그 자바라는 언어가 플랫폼이라는 걸로 굉장히 많은 변모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JVM이라는 그런 플랫폼 위에 돌아가는 랭귀지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여러분 아시는 언어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있습니까? 자바 말고. 네, 파이썬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이썬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네, 자바스크립트도 들어갑니다. 네, 또 대표적으로 또 퍼포먼스 쪽에 굉장히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칼라가 있죠. 스팍이 스칼라로 돼 있고 또 뭐 있습니까? 고 VM에서 돌아갑니까? 그건 못 본 것 같아요. 코틀린이라든지 자 참고 삼아 다음번 질문에서 답변하시면 코틀린 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사인 되나요? 저자 사인? 역자 사인. 아, 역자 사인 됩니까? 예, 그 역자 사인된 그걸 또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플랫폼이라는 게 IT 용어 중에 제일 모호한 용어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플랫폼이라는 용어거든요. 근데 그만큼 모호한 만큼 굉장히 그 광범위하고 굉장히 많은 레이어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의 성격을 지닌 게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바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이제 새로운 그런
기술이라는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기를 거치면은 성숙기 뒤에는 이제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 메인프레임에서 코볼 혹시 코볼 프로그래밍 해보신 분? 메인프레임 코볼. 야, 여긴 역시 노령층이 많군요. 예. 코볼 프로그래머들이 아직까지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액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자바도 이제 굉장히 성숙기를 거치면은 그 다음에는 코볼처럼 다른 언어들이 그런 흥망성쇠를 겪듯이 그렇게 갈 줄 알았어요. 예.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코볼? 오늘은 제가 시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주류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주류 회사 시스템이 글로벌 그런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하는 시스템이 메인프레임에서 돌아가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었어요. 근데 메인프레임에서 돌아가는 그 프로그램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비즈니스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새로 개발을 해야 될 그런 시점까지 왔는데 그때 개발에 참여했던 개발자 중에 7명이 메인 프로그래머가 있었는데 7명 중에 6명이 수명을 다해서 돌아가셨어요. 예. 60대에 한 분 남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그 주류 회사에서 IBM에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니네 이거 개발할 개발자 안 구해오면 유닉스로 확 전환을 해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IBM에서 그 60대 프로그래머를 붙잡고 은퇴하셨죠. 그런데 붙잡고서 이제 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라고 막 그렇게 설득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하겠다고 그러고 이 할아버지가 세상에 20만 불을 부른 겁니다. 그게 20만 불 주면은 그 내 프로그램이 할게 그런 거죠. 네. 설마 아니 60대 할아버지를 20만 불이나 주고 쓰겠습니까? 안 쓸 거라고 생각하고 20만 불 부르셨죠. 근데 그 프로젝트 가보니까 할아버지가 눈을 이렇게 뜨고서 코딩을 하시고 30분 코딩하시고 1시간 정도 이렇게 퍼져 계시고 이런 이제 아직까지도 이렇게 코볼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각광받고 그렇게 될 줄 알았죠. 저도. 왜냐? 흥망성쇠를 이 역사가 반증을 하듯이 언어라는 것도 이제 흥망성쇠를 거치고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코볼 프로그래머처럼 돈 많이 받고 좀 나이 들면은 자바를 다들 안 할 테니 이제 자바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되게 재미난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자, 컴퓨팅 환경이 요즘 온프라미스에서 개발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은데 스타트업들은 온프라미스에서 개발하는 회사들이 정말 그 5명짜리 그 PC 서버 쓰는 스타트업이 아닌 다음에는 거의 대다수가 어딜 씁니까, 요즘은? 네? 네. 클라우드에서 다 쓰고 있죠. 여기 오라클도 클라우드 있던데 쓰는 분을 못 봤어요, 아직까지는. 예, 오라클 분발하셔야 돼요. 그 클라우드 기반의 이런 개발을 계속 하는 쪽으로 지금 변모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클라우드도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클라우드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이제 생겼고, 그래서 요즘은 거의 제 생각에는 거의 이제 정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가상화를 통해 가지고 서버를 갖다가 그 여러 개의 그런 그 VM을 둬서 이렇게 가동을 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클라우드였다고 그러면 지금의 최신 클라우드들은 이런 거추장스러운 OS 레이어를 중복하고 있지를 않아요. 호스트 OS가 있고 게스트 OS가 있는 이런 형태로 구성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씁니까? 왜 그런가요? 네?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돌리면은 얘가 빠를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절대 불가능한 얘기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좋습니다. 요즘 그 고래 안 보고 개발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테니까 이제 또 한번 책 받으셨으니까 또 제 질문에도 한번 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컨테이너 쓰면 왜 좋습니까?
모든 거를 관리를 안 하고 예. 이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편리하게 편리한 건 맞는데 정리는 안 되고. 하여튼 뭐 그냥 팍팍 쓰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한 건 맞아요. 네. 자, 마무리를 좀 해주실 분 자신 있게. SOS 하이퍼바이저가 없어갖고 예, 예, 예. 분야가 돼 있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우선은 말씀하신 것 중에 덕컬 쓰는 가장 큰 이유는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런 VM이라든지 이런 것들,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동화된 툴들로 인테그레이션 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인테그레이션 툴들하고 프로그래머블한 인프라를 갖다가 구축할 수 있도록 해줘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 제일 좋은 지적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얘네가 지금 보시면은 OS 레이어가 하나밖에 존재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능 하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미미해요. 그리고 이건 또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덕커가 뭘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랭귀지. 예, 맞습니다. 얘는 시스템 랭귀지라고 지금 표방을 하고 있는 고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성능상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프로그래머블 인터페이스라고 그래가지고 덕커 위에다가 이 엔진과 인터페이싱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머블한 그런 인터페이스를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다른 그런 OS라든지 인프라 소프트웨어들과 인테그레이션 하기가 굉장히 좋은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예. 제가 어릴 때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회사에 꼭 한 명은 어떤 분이 계셨냐면 시스템 어드민들이 반드시 존재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버 매니지먼트하고 디플로이 해주고 또 뭐 파일 마운트 할 것들이 있으면 세팅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웬만한 조직들에서 시스템 어드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예. 옛날에 그렇게 날고 기었던 시스템 엔지니어들 다 어디가 있느냐? 라인, 뭐 네이버, SK텔레콤 이런 데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인프라를 갖다 수천 대씩 그렇게 관리하는 데들의 그런 엔지니어들이 좀 전부 다 가 있고, 그 외에는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좀 있는 데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그 없는 공백을 어떤 식으로 메워주고 있냐 하면 데브옵스라고 그래가지고 개발자들이 이런 인프라를 관리하기 좋은 그런 툴들을 활용해가지고서 디플로이를 하고 쓸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중인 거죠. 그것들 중에 지금 가장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것들이 이 덕커인 거죠. 네. 게다가 얘는 이제 패키징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쉽게 돼 있고, 예. 텍스트 기반으로 이제 파일만 만들게 되면 그거대로 이제 더커라이징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고, 이제 클라우드는 그런 경량 컨테이너 베이스의 이런 컨테이너 기반으로 거의 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클라우드가 컨테이너를 다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안 쓰면 이상한, 예. 디팩토 표준이라고 하죠. 예. 그렇게 됐다는 거죠. 자, 이러기까지 굉장히 많은 단계들을 거쳐왔어요. 뭐 개발 프로세스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초기에는 제가 처음에 개발을 할 때는 이런 워터폴도 프로세스를 갖다 담당하고 있는 컨설턴트가 붙어가지고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어요. 정말로. 네. 3개월 동안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되는 그런 비용을 들여가지고 워터폴을 세상에 이 프로세스대로 해야 된다고 가이딩을 했었다는 거죠. 예. 국내 모 통신사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가 280억짜리 프로젝트인데 이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시스템들 다 모놀리식하고, 예. 게다가 피지컬 서버로 CPU 64개짜리 시스템들이 막 들어와요. 예. 근데 그걸로 빌링을 돌리면 처음 돌릴 때 45일이 걸렸대요. 예. 전화요금 계산하는데. 그랬는데 그거를 막강한 우리 오라클 귀신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14일
만에 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되게 자랑을 했었어요. 45일이 되면 전화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전화요금 청구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선 계속 또 튜닝을 해가지고서는 17시간인가? 17시간 안에 돈 그런 것까지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피지컬 서버들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제 투입이 되는 거죠. 뭐 DB 서버가 CPU 64개짜리를 2개를 쓴다든지 뭐 이런 128개 뭐 이런 서버들 쓰고 그런 것들 박혀 있는 데이터 센터 이제 통으로 쓰고 예. 그런 환경에서 이제 개발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웹이나 웹 2.0 뭐 나오고 그러면서 했던 것들이 이제 이 애자일한 그런 어프로치들로 이제 얘기가 되고 조금씩 개발해서 붙이고 또 조금 개발하고 그리고 티어 단위로 이렇게 좀 나누기도 좀 시작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살짝씩 가상화 얘기들이 굉장히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는 그 가상화 쪽을 갖다 보안 쪽에서 접근한 케이스도 되게 많았는데 하여튼 이런 가상화된 그런 인프라들 쓰고 이제 호스팅 되는 것들을 갖다 가져다 쓰는 이런 것들도 됐었는데 지금의 개발은 아주 심플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이랑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갖다가 분리하고 있는 그런 환경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데브옵스 환경이고 그 다음에 데브옵스 환경에서 작은 서비스들을 갖다가 여러 개를 모아서 개발을 하는 어떤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굉장히 각광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각각의 인스턴스들이 컨테이너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컨테이너들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들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이제 각광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온프라미스 서버보다는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이제 계속 오리엔티드되는 형태로 이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얘기들이 그 좀 친근하게 들으셨으면 좋겠는 얘기들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예요. 그래서 이런 앱 정의하고 개발하는 부분들 그리고 컨테이너 프로비저닝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갖다 오케스트레이션 해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도 클라우드에서 전부 다 갖추기 시작을 했어요. 거의 다 돼 있어요, 지금은. 그리고 이런 런타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컨테이너 베이스로 이렇게 다 관리가 되고 그러면 그걸 가져다가 바로 빌드해서 컨테이너 띄우는 이런 환경들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로그 콜렉터라든지 이런 인프라들과 연동을 해가지고 중앙에서 이런 로그 매니지먼트도 되고 그다음 각각의 인스턴스들, 각각의 컨테이너들 정보 수집해가지고 그때그때 이제 뭐 인프라를 갖다가 이제 그 관리를 해주는 여기다가 요즘 더 심한 것들은 좀 큰 데들은 이제 여기다 AI 에이전트를 갖다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로그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스트림으로 받고 스트림으로 받은 것들을 갖다가 이제 계속 러닝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가 78번 서버는 이쯤 되면 맛이 갈 것 같아. 그럼 아예 빼버립니다. 노드에서 제외를 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컨테이너들 띄웠던 것들도 뭐 주기적으로 좀 죽여서 다시 또 띄워준다든지. 그래서 서비스 그 뭐 BCP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를 자동화해 주는 거죠. 그 장비라든 이런 매니지먼트 쪽에 요즘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AI 쪽 활용하고 있는 것들은 다 사고 예측이에요. 공정 라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하는 로그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아 이쯤 되면 얘 고장 날 것 같아. 이쯤 되면은 소모품이 맛이 갈 것 같아. 이런 것들 미리미리 예측하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련돼 가지고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이 오픈 소스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프로메테우스라든지 플런트디라든지 이런 인프라에 활용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 그 다음에 앱 관련된 것들 이제 그 CI 툴들, 뭐 그 다음에 이런 프레임워크들, 그 다음에 그 대용량 로그들 이제 많이 처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실시간 분석 관련된 것들 하고 그럴 때 이제 스파크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사용을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IoT 쪽은 아시는 것처럼 그냥 사용자 그 앱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그러는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얘는 센서 달아놓은 데서는 24시간 로그 데이터가 계속 쏟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받는 것들은 그냥 일반 서비스에서 데이터 받는 것들 수준을 아주 많이 넘어갑니다. 예. 제가 컨설팅 했던 데 중에 한 군데는 교량을 갖다 관리하는 데들인데 센서가 4,000개가 넘어요. 근데 그게 2분 단위로 데이터가 쏟아져요. 어마어마하죠. 이제 그런 것들 데이터 받아주는데 이제 카프카라든지 이런 거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네이버도 검색 데이터들 로그 수집하는 것들은 전부 카프카 통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전부 이제 검색 데이터들 추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해주고 이런 것들 매니지먼트 하는데 뭐 여기서도 이제 세미나 한번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쿠버네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런타임 쪽에서는 지금 이제 더커가 가장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세프라든지 글러스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부가적인 파일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프로비저닝 관련된 것들은 뭐 테라폼이라든지 베이그런트라든지 엔시블 같은 거, 셰프나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셰프랑 파이펫은 또 이게 시스템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들마다 또 갈려요. 예. 약간 올드 패션인 분들은 이런 거 선호하시고 요즘 또 한다고 그러시는 분들은 이쪽 계열을 또 선호를 하세요, 또. 예. 근데 왜 이거 쓰는데라고 질문하면 이제 다 이제 표정들이 아까 보셨던 그 이제 여자아이 표정처럼 돼요. 예.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좋대요. 예.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들 쓰는데 전부 보시면 거의 대다수 이제 오픈 소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런 클라우드 테크놀로지나 이런 것들은 전부 매니지먼트, 오케스트레이션, 그 다음에 런타임 전부 이제 오픈 소스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클라우드 전체가 거의 다 오픈 소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 이제 뭐 아이아스다, 뭐 사스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요즘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가장 대세죠. 예. 사스가 됐든 파스가 됐든 예. 그렇게까지 이제 변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 페이즈 1에서 이제 굉장히 디벨로퍼의 포커싱이 돼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던 그런 단계에서 적용이 이제 굉장히 이제 빈번해지면서 데브옵스 쪽으로 이제 포커스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고도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비즈니스에 굉장히 포커싱 된 형태로 이제 계속 변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이 요즘 그 이제 뭐 펑셔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서버리스라든지 이런 쪽에 그러니까 완전히 비즈니스 로직에만 이제 굉장히 이제 포커싱이 되는 그런 서비스들과 인프라로 계속 바뀌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약간 이게 그 좀 장단점이 그러니까 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뭐 저기 노 실버 블릿이라고 뭐 은탄환처럼 막 한 방 맞으면은 드라큘라는 은탄환 맞으면 무조건 죽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만병통치약 없거든요. 예. 소프트 업계에서 이거면 다 되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 이런 그 이쪽으로 가게 되면 뭐 프로덕티비티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서 뭐 장단점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엔터프라이즈나 이런 부분들도 무시할 영역들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예. 분명히 나름 장단점들이 있고 제가 생각할 때 아직까지도 일정 규모 이상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온프라미스의 엔터프라이즈 쪽 아키텍처들 지금 갖고 있는 거의 대다수의 그런 비즈니스 시스템들이 지금 비용 효율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가장 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고도화도 많이 됐고, 예. 그 다음에 하드웨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고성능이다 보니까 발전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굉장히 그 장점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들이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이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엔터프라이즈 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보면은 엔터프라이즈 쪽 소프트웨어들 거의 대다수 보시면 뭐냐면 뭐 하나로 다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선 팔아요. 근데 회사들을 가보면은 DB 오라클만 쓰는 데들 없고요. 오라클도 쓰고 그 다음에 뭐 이쪽 그러니까 내부 사내 시스템 게시판에는 그냥 MySQL 쓰죠.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 가지고선 다 그렇게 해서 쓰고 있는 경우들은 거의 대다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 로그 매니지먼트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또 솔루션을 또 사서 쓰세요. 여기 로그 매니지먼트 없는 거 아닌데.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갖다가 쪼개줘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또 인테그레이션 하느라고 또 SI를 또 하나 해요. 예. 그래서 끝나고 나면 이 전체적으로 이제 아는 분들이 없는 케이스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뭐냐면 이런 솔루션 덩어리 하나하나들이 그렇게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로 다 됩니다로 만들었던 소프트웨어들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빨간색으로 쳤던 이쪽 영역으로 보시면은요. 예. 인프라, 그 다음에 솔루션들 거의 대다수는 굉장히 프로그래머블한 인터페이스를 지니고 있는 형태로 다 돼 있어요. 예. 컨테이너, 로그서부터 해가지고 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지니고 있고 데브옵스 자체도 그런 인프라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좀 프로그래머가 핸들링하기 쉬운 형태로 발전을 한 거다 보니까 다 그런 쪽으로 돼 있죠. 컨트롤 굉장히 하이 컨트롤 가능하도록 돼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고 심지어는 수틀리면 그냥 고치면 돼요. 예, 오픈 소스잖아요. 그죠? 예. 마음대로 고쳐가지고 그냥 포크해서 쓰셔도 되는 것들인 거죠. 예. 물론 이제 그렇게 고쳐서 쓰는 것들은 심각하게 고민 좀 해보신다면 그래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 자체가 다 각자 고유한 그런 목적들 가지고 만든 것들이다 보니까 뭐 하나 가지고 다 쓰려고 만드는 그 오픈 소스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랑 붙이기 좋게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상태들이에요. 태생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다수는 지금 이렇게 갈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다 지금 클라우드라든지 여기 쓰여지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전부 이제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래서 이 코드라든지 그런 인프라라든지 소프트웨어들을 발전을 갖다가 시키는 영역들은 전부 다 참여를 통해서 발전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더커나 이런 것들에 쓸 리눅스 패키징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바이너리 자체도 굉장히 작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컨테이너가 뜨는데 들어가는 이제 메모리라든지 그 다음에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제 오라클에서 이제 자바 라이센스 관련돼서 과금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미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가뜩이나 이제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던 감정을 갖다가 다 폭발을 시키고 막 그런 사태들이 벌어졌는데 오픈 JDK를 굉장히 뜯어보고 나서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 이전까지 자바 릴리즈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릴리즈가 보통 2년에서 2년 반이 걸렸었어요. 메인 릴리즈 올라가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C샵이나 이런 것들 다른 랭귀지라든지 다른 플랫폼에 있는 것들이 발전하는 속도에 정말 모자랐어요. 그때까지 새 버전 나올 때까지 그 반영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JCP 관련돼서 헤드가 한국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 이런 것들 많이 좀 참여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참여해가지고 레포트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반영되는데 2년 반씩 그러고 앉았는데 한국 사람들 이거 성격 급해가지고 니네 그렇게 해가지고는 장사 안 된다고 얘기할 정도였는데 지금 오픈 JDK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버전 릴리즈가 어떻게 됩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나와요. 네, 장난 아닙니다, 지금. 오라클답지 않게 굉장히 빠르게 혁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 컴퓨팅 파운데이션이라고 CNCF라고 그러는데 여기 선정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거의 대다수가 이제 클라우드 쓴다는 데는 거의 표준으로 다 깔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힘도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고 여기 선정된 소프트웨어들 가지고 그냥 공부하시고 스킬업 같은 거 하셔도 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더커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더커들 규모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또 많은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유틸리티들이. 그리고 클라우드 되면서 또 굉장히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20대 프로그래머들 중에 자바를 메인으로 하는 프로그래머가 대략 몇 %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손 들어보세요. 손. 자, 20대 손 들어보세요. 20대. 20대 안 계신가요? 이거 역시 오라클 세미나예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은 자바원 가는 게 솔직히 동창회 모임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바원 컨퍼런스 가면은 전부 저처럼 머리가 희끗한 애들만 와요. 근데 한 번은 그 저기 오라일리에서 하는 행사를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는 나이 드신 분들이 한 20%밖에 안 돼요. 막 20대 프로그래머들이 거의 절대 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 자바스크립트 서부터 해가지고 뭐 나 요즘 파이썬 한다고 파이썬에서 뭐 PIPF 뭐 돌린다고 뭐 하는 그런 친구들 만드는 친구들 오는 거예요. 세미나에서. 그러니까 연령대가 이렇게 되니까 아 이건 참 좀 거시기 한데 막 그런 느낌 받는데 제 주변에는 자바로 서비스를 개발하는 20대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제일 많은 거는 그 자바스크립트 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은 파이썬 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 한 자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루비 하는 친구는 굉장히 극소수인 것 같고 거의 그리고 고로 서비스 만드는 친구들은 루비만큼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됐던 이제 요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전까지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루비에 대한 인식들은 도대체가 성능이 안 나온다였어요. 자바도 처음 나왔을 때 제일 욕먹고 뭐 그랬던 것들이 이제 성능 관련된 이슈였는데 클라우드가 되면서 얘기가 완전히 바뀐 거죠. 자, 클라우드가 되면 자, 성능이 안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 새로 오신 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능이 안 나오면. 클라우드에서 이제 자바로 안 짜고 이제 파이썬이나 이렇게 스크립팅 랭귀지 가지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성능이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클라우드 스펙을 좀 더 높여야 네. 그 결론은 신용카드를 긁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이거를 갖다가 파이썬으로 돼 있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성능 개선을 하겠다고 C나 자바로 포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개발자 인건비가 얼마인데 어느 게 쌀까요? 어느 게 쌀까요? 카드를 긁으십시오. 절대 이런 미친 짓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그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것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될 수 있었던 여지는 뭐냐면 이런 스케일러블한 그런 그 인프라스트럭처 때문이었거든요. 성능이 안 된다. 개발이 굉장히 빠르고 뭐 금방 서비스 하나씩 툭툭툭툭 튀어나오게 만들 수가 있는데 성능이 안 좋다. 인스턴스에다 카드 더 긁으시면 돼요. 그냥. 이러다 보니까 클라우드에 자바만 쓰는 것들도 아니고 뭐 고드 쓰고 노드.js도 쓰고 스칼라도 쓰고 뭐
얼랭은 좀 심하다. 이거는 메신저 쪽 만드시는 분들 아니면은 거의 대다수는 이제 얼랭 가지고 백핸드 만드실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하여튼간 얼랭도 돌아가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랭귀지가 엄청나게 다양해졌다 이거죠. 자, 그런데다가 이게 뭐 인스턴스야 컨테이너 뭐 얘기까지 다 나오고 그렇게 해서 클라우드가 지금 하다가 요즘 또 엄청나게 이제 또 화두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서버리스죠. 왜 리퀘스트도 안 들어오는 인스턴스를 계속 우리가 띄워놔야 되나? 클라우드는 다 인스턴스 띄워놓으면 띄워놓은 것만큼 다 돈인데 이걸 왜 이러고 있나? 예. 그러다 보니까 서버 안 띄우고 그냥 있을 때 그냥 리퀘스트 있을 때 그것만 딱 처리해주고 딱 죽으면 제일 좋지 않을까? 이 생각들을 한 거죠. 그래서 서버리스가 또 굉장히 각광받기 시작을 한 거죠. 아시는 것처럼 서버리스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뭘까요, 그러면? 뭘까요? 이게 가능하도록 해줬던 가장 핵심이 뭘까요? 자, 이게 가능하게 했던 것들이 가장 핵심이 됐던 거는 그 컨테이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리퀘스트가 있을 때 이런 컨테이너를 통해 가지고서는 그 관련된 그런 컨테이너가 뜨고 그런 것들에는 프로세싱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제 바로 떨어지도록 해주는 이런 인프라들이 이제 이건 이제 그 오라클에서 하고 있는 오픈 소스인데요. 그 저는 전에는 이제 아마존에서 서버리스를 지원을 할 때는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인프라만 써가지고서는 이제 그걸 해야 되니까 저처럼 아직까지 이제 온프라미스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해보고 싶은데 서버리스를 해보고 싶은데 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거든요.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예. 이거 이렇게 되면은 온프라미스에서도 서버리스를 구현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냥 이걸 갖다 만들어 놓고서는 여기서 띄우면 되니까. 예. 이제 이런 것들 상황들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잔뜩 클라우드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냥 컨테이너, 그냥 클러스터들에 이제 전부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지금 자바로도 되고, 뭐 자바스크립트, PHP, 파이썬, 뭐 고 이런 거 다 활용이 된 그런 것들이죠. 단지 이 펑션만 콜할 뿐인 거죠. 그죠? 뭘로 구현이 돼 있든지 간에.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요 단계에서는 인증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요 단계에서는 인증 처리한 거 가지고 뭐 사용자 회원 관리 관련된 그런 서비스 호출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플로우를 가지고 어떤 특정 서비스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이런 펑션들 어셈블리 통해 가지고 서비스 하나가 그냥 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재사용성이 굉장히 극대화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콜 베이스로 이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서버 데몬이 이렇게 떠서 처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조금 더 해도 된다는데요. 자,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장황하고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드렸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을까요? 왜 이 얘기를 여기까지 이렇게 장황하게 풀어서 썼을까요? 그러면 질문을 하지 않고 바로 또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은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얘기는 조금 백그라운드 지식이 필요하니까 조금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지금 얘기가 될 부분들이 이 컴파일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스태틱한 그런 컴파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소스 코드를 갖다가 컴파일러에서 그 컴파일을 하게 되면 머신 코드라고 그러는 이제 그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코드 형태로 이렇게 떨구는 것들을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예. 근데 다이나믹 컴파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소스 코드가 어떻게 되냐면 자바 같은 경우 굉장히 독특하죠. JVM이 있고 우리가 자바 C를 가지고서는
컴파일이라고 우리가 얘기 들었던 거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예. 점 클래스라는 파일이 떨어지죠.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바이트 코드라고 합니다. 이 바이트 코드는 플랫폼에 영향도가 전혀 없죠. 예. 리눅스에 있는 JVM에서 돌리든 윈도우에 있는 JVM에서 돌리든 똑같이 구동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거죠.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것들인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게 코드라는 거예요. 바이트 코드. 예. 그리고 런타임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컴파일을 해서 머신 코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 컴파일러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컴파일러는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뱉어내는 애들인데, 우리는 자바 프로그래밍을 배우면은 컴파일을 해서 바이트 코드를 생성해내는 것을 컴파일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앞부분에 장황하게 설명한 그런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환경에서의 변화들이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의 요구사항들에 발맞춰서 자바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 다이나믹 컴파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기술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여기에 최적화된 그런 저스트 인 타임 컴파일러들이 굉장히 오래 전서부터 개발을 해오고 기술 축적을 해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JP165라든지 그 JP261이라든지 이런 스펙 릴리즈 통해 가지고 계속 그 자바 버전에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C1, C2라든지 이런 것들 그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지금 변경이 됐고, 자, 이게 자바 C에서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java.exe 윈도우에서 돌리면 거기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변경이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예, 성격들이 완전히 다른 것들입니다. 런타임에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꿀 수 있도록 인프라들이 변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실험적으로나마 자바 10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오픈 JDK 자바 10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인클루드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자, 오늘의 세미나 주제 자체가 뭐 그랄이라고, 이거 저기 온라인에서 제가 참 이게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는 중이라서 참 참아 드릴 수 없는 이거를 갖다 다르게 발음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발음하시면 안 되고요. 하여튼 그랄이라고 하는 이 VM 테크놀로지 관련된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제가 여지껏 이 지금 엄청난 20년 동안의 히스토리를 전부 자바 발전사와 함께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지금의 클라우드의 요구사항들, 그 다음에 그 클라우드의 컨테이너에서 돌아야 되는 이런 요구사항들을 그러면 자바는 어떻게 그럼 대응을 하고 있었냐에 제가 볼 때 가장 정점은 이 바로 그랄이라는 VM이에요.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클라우드에서 굉장히 많은 랭귀지들이 서비스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그랄은 그냥 메인 골 자체가 우선 딱 두 가지로 키워드로 요약을 하면 하이 퍼포먼스랑 폴리글랏이에요. 네. 책도 요즘 예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 폴리글랏 프로그래밍이라고 용도에 맞춰가지고 그런 서비스 개발할 언어들을 갖다 다양하게 쓰는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자, 근데 클라우드에서 뭐 각각의 특장점들이 있잖아요. R이나 이런 것들은 AI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쓰는 언어예요. 그리고 파이썬은 요즘 AI나 이런 쪽에서 거의 메인 언어다시피 하죠. 라이브러리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잘 돼 있는 것들도 되게 많은데, 자, 이걸 갖다 서비스에서 다 같이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자, 서비스는 자바로 짜고, 그 다음에 웹 쪽 컨트롤하는 부분은 뭐 자바스크립트 된 것들이 있고, 그 라이브러리를 그렇게 써야 된대요.
그리고 분석은 또 R로 하고, 예. AI 돌리는 거는 또 파이썬으로 돌려야 되고, 고성능 모듈 있는 거는 C로 된 걸 갖다 포팅해서 써야 되는 이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 프로젝트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왜 웃으세요? 예?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월급 받으려면 해야죠. 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는 굉장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아는 거는 자바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JS로 된 거를 다 자바로 포팅을 해요? 예? R로 돼 있는 모듈들을 갖다가 하나씩 빼다가 자바로 포팅을 해요? 파이썬으로 된 그 방대한 라이브러리를 자바로 다 컨버전을 합니까? 아니면 비슷한 거 가져다 쓰나요? 깝깝하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하나의 VM 안에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한 VM 안에서. 네.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놈입니다. 그랄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예. 이거 따로 부르시면 안 돼요. 이거 지랑 띄어가지고서 발음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하여튼 자, 이것들이 다 가능하게 해주는 것들이 바로 이놈인 거죠. 그래서 한 VM 내에서 그런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통해서 이 언어들 간의 그런 값들이라든지 이런 걸 호출을 하고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테크놀로지인 거죠. 예, 이걸 가능하게 한 게 이 graalVM입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뭐에 쓸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 하다 못해서 그 PLSQL 쓸 줄 아는 분 계십니까? PLSQL. 역시 오라클 세미나 아니랄까 봐 존재를 하네요. 예. PLSQL 쓰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될까요? 전체 개발자가 20만 명이라고 칩시다. 그 중에서 PLSQL 쓸 줄 아는 사람 몇 명이 될까요? 제가 장담하는데 500명 안쪽일 겁니다. 지금쯤에는.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을지 모르겠지만. 네. 자, 근데 만약에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DB에 있는 프로시저를 짜라. 이렇게 하면은 아마 그런 개발자들은 굉장히 많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예.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들 굉장히 많으니까. 예. MySQL에 graalVM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자바스크립트로 짠 프로시저를 콜해가지고 C퀄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오라클 DB에도 자바가 올라가 있습니다. 예. 다 올릴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가능해지는 거죠. DB도 마찬가지고. 스탠더얼론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을 수가 있고. 예.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얘기들인 거예요. 이 변화가. 이렇게 되면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제가 파이썬으로 굉장히 유명한 AI 모듈하고 임플리멘테이션 코드가 막 논문 나오면 코드들도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코드 나온 것들을 갖다가 받아서 요 위에 올려가지고 자기 자바 프로그램이랑 돌려가지고 그 데이터 값 입력해가지고 AI를 그 러닝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속도도 빨라. 루비 그냥 정상적인 루비 VM에서 돌리는 것보다 엄청나게 빠르대요. 이 자세한 얘기는 제 뒤 세션에서 또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네. 자,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는 다 성능, 다 돈입니다. 그렇죠? 네. 다 돈이에요. 근데 고성능에다가 랭귀지 인터오퍼러빌리티를 갖다 해결하고 있는 기술의 총화가 바로 graalVM이라는 거죠. 되게 재미난 기술이에요. 그래서 요 자세한 부분들을 갖다가 또 이제 이후 세션에서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좀 드리고 뭐 시연도 하고 그럴 예정인데 하여튼 제가 이렇게 화두를 드리는 부분들은 이런 변화 속에서 저도 자바에 대해서 약간 나도 파이썬을 배워야 되나 이런 심각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안 그래도 될 것 같다는 이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게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알고 좀 조금 알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서.
그래서 이 포팅 관련된 것도 솔직히 개발자들한테는 자기가 지금 프로그래밍하는 언어가 거의 종교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벗어나면 이단인 거예요. 예. 개종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 테크놀로지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다른 것들도 쓰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오라클에서 좋은 일 한 번은 했어요. 예. 이 기술에 투자를 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자바 VM은 이제 지금은 굉장히 실험적인 그런 단계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면서 오픈 JDK에서도 이제 이게 거의 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되면 기존에 저희 개발하던 것들을 갖다가 다른 지금 각광받고 있는 다른 언어의 좋은 모듈들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형태의 폴리글라 프로그래밍을 그랄 VM에서 다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조심스러운 예측이에요. 예. 그래서 많이들 활용을 해보시고 실험도 좀 해보시고 그러시라고 권고를 드리면서 질문이 없을 거란 생각으로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